안녕하십니까. 새 정부는 거악의 뿌리, 부정선거부터 요절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부위원장에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을 지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수위원회 내에 기획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기획위원회 위원장에 원희룡 전 제주지사를 임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원회 내에 기획위원회는 대통령직 인수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조직입니다. 인수위원회 각 분과가 정부 부처로부터 업무 인수와 관련한 보고를 받고 부처별로 국정과제를 수립하는 역할을 맡는다면 기획위원회는 윤 당선인이 공약한 내용을 국정과제에 충실히 반영시키기 위한 역할을 맡기도록 한답니다. 지난 9일 밤부터 10일 새벽까지 밤잠을 못 자며 개표 실황을 지켜보던 대부분의 국민들은 왜 마지막 순간까지 그토록 마음을 졸이며 지켜볼 수밖에 없었을까? 만나는 사람마다 문재인 정부를 지탄하고 정권 교체를 열망했는데 겨우 0.7% 차이로 이기다니 어디가 잘못돼서 그랬던가 하던 의구심의 원천이 드디어 슬슬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저기서 꿰져 나오고 있는 실증적 사례와 증거물, 녹음, 영상, 유튜브 등을 통해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엄청난 부정선거였다는 사실은 같은 날 있었던 국회의원 보궐선거 결과가 명백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3월 4일과 5일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에 조직적이고 치밀한 부정이 있었다는 사실은 3월 9일 대통령 선거 본투표일에 함께 실시된 전국 5곳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결과의 데이터가 고스란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9일 대선과 함께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실시한 국민의힘은 서울 종로구에서 24% 차이로 압승했습니다. 서초구에서는 48%, 경기도 안성에서 19%, 충북 청주에서 24% 차이로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같은 날 치러진 재보궐 국회의원 선거는 20% 내지 50%의 표 차이로 압도적인 대승을 거두었는데 대선만 0.7%의 차이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같은 사람이 국회의원은 국민의힘을 찍고 대통령은 민주당을 찍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런 경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마 1%도 안 될 겁니다. 선거 직전 여론조사로는 윤석열과 이재명의 표차는 10% 내지 20%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당 측은 부족한 부분을 부정선거로 커버해서 약 1% 차이로 이재명이 힘겹게 이기는 걸로 시나리오를 썼던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대구 경북의 투표율 상승과 서울에서의 선전, 무엇보다도 전국적으로 맹렬히 활동한 부정선거 방지 특공대와 국민선거감시단의 열정, 그리고 열화와 같은 국민들의 뒷받침으로 윤 후보가 0.7% 차이로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자는 제1야당 후보라는 타이틀을 가졌을 뿐이지 이준석, 김종인, 홍준표, 유승민 등과 같은 악랄하고 상종하지 못할 정치꾼들과 마지막에는 그 역시 저림을 드러낸 안철수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속도를 썩였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기대할 바가 못 됩니다. 앞으로도 해를 끼치고 가로 걸리기는 해도 하나도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필생에 국가적 대업을 해야 하는 판에 쳐내야 할 사람은 과감하게 쳐내야 한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서울 도심과 주요 번화가를 누비며 부정선거 규탄,
대장동 사건 질타 등을 외치며 정권 교체를 홍보해온 수많은 애국자들이 아니었더라면 나라도 끝장나고 국민도 윤석열도 다 끝날 뻔했습니다. 60대와 70대의 그들은 누가 알아주든 말든 오로지 나라를 위해, 미래를 위해 서로 위로 격려하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곳곳에서 구국 캠페인을 벌여왔던 것입니다.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망국적 처사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간단히 말한다면 헛된 꿈을 안고 평화와 통일의 헛발질만을 계속했을 뿐 아니라 끝내 부정선거 자살골로 비참한 대미를 장식하게 됐습니다. 부정선거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망치는 거대 악입니다.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시장경제와 공정정의, 올바른 법질서 확립의 기본인 선거를 바로잡는 것보다 급하고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증빙 자료도 얼마든지 있겠다. 3월 9일 대선부터 시작해 착착 까발려 나간다만 4.15 부정선거까지 삽시간에 한 줄에 다 엮을 수 있을 겁니다. 거기 걸려드는 놈들을 법대로만 붙잡아 엮어놔도 흉물스럽고 거대한 악의 뿌리는 거의 다 캐낼 수 있을 겁니다. 그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만이 해낼 수 있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윤 대통령 당선자는 지금까지 겪어온 어려움과 시련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앞을 가로막을 겁니다. 국내 여야 정치판에서의 밀당과 힘겨루기야 말할 것도 없겠지만은 노동, 환경, 교육, 문화, 여성, 노조, 시민단체 등이 자체적인 이슈로 때로는 배후 조종 세력의 지령에 따라 악착같이 물고 늘어지고 생떼를 쓸 것입니다. 종합청사로 집무실을 옮긴다면 매일 광화문 일대는 데모와 광란의 광장이 돼버리고 집무하기 어려울 정도의 난장판을 이루게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보십시오. 벌써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과 부인 김건희의 주가 조작 의혹 수사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재됐고 불과 3일 만에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를 표해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앞두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건은 지난 3월 2일 대선 후보자 마지막 TV 토론 때 이재명이 노루친 막대기 3년 울고 먹는다는 격으로 물고 늘어지던 아이템을 또다시 꺼낸 것 아닙니까? 저들은 벌써 흔들기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북한의 공작과 음모, 모략도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 취임하고 집무실을 종합청사로 옮긴다면 경호, 경비, 교통 등의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특히 경호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후회하기 쉽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어느 학자는 중앙청 뒤 국립고궁박물관 자리를 집무실로 쓴다면 경호, 경비, 교통, 시위대까지 고려할 때 좋을 뿐만 아니라 비용도 적게 들고 풍수상 위치도 훨씬 더 좋다고 추천하는 소리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더 이상 혼란과 탈 없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